성완종 리스트 전국 분석하겠습니다.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 문학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어제 이완구 총리 국회에서의 발언이요. 그걸 좀 들어보고 두 분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들어보시죠. 대정부 질문 내용입니다. 그래 총리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한치의 부끄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저도 말씀대로 한나라의 국무총리입니다. 만약 제가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본인이 그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과 바꾸겠습니다. 총리직 정도가 아니라 제 목숨과도 바꾸겠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저는 단호합니다. 네. 자, 안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상당히 글쎄 무슨 일본의 사무라이가 하는 듯한 그런 아주 결연한 의지가 보이는 발언인데요. 뭐 이제 본인은 뭐 이완구 총리를 지지하는 분들은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억울했으면은 목숨 이야기까지 했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예. 또 한편으로는 총리가 목숨과 바꾼다 굉장히 좀 표현이 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조사를 해보고 결론을 지어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으로는 참 이완구 총리 쉽지 않다. 굉장히 공공한 위치에 있다. 딱한 처지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원 의원님.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생각나요. 좀 지나친 표현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 이완구 총리 임명될 때 우리 과정을 뭐 생생히 기억을 하잖아요. 그때도 무슨 뭐 비리 백화점이네, 뭐 온갖 그런 그 추문과 비리가 이제 얽혀 있었는데 그것도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증언 내용들이 번복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 근데 이완구 총리 저는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제 생각에는요 거취에 대한 표명을 빨리 하는 것이 지금 이 그 증언 나온 거 이게 이제 좀 망자가 됐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그냥 완강히 뭐 이렇게 부인하면 예. 넘어갈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뭐 들리는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여러 가지 그 뭐 기록들, 뭐 장부 또 이 저 고 성완종 회장이 굉장히 꼼꼼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것들이 남아 있을 기록으로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말 저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리죠. 이 총리 빨리 그 거취를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예, 오늘 이재호 그 새누리당 의원도 물러나는 게 좋겠다라고 발언을 오늘 아침 회의에서 했다는데요. 여당 소속이시니까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글쎄 뭐 제가 뭐 여당의 입장을 대변할 이치는 있지 않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뭐 방송을 보니까 이완구 총리가 국회에 들어오는데 네.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이 마치 서초동 검찰청사에 들어오는 피의자에 대해서 기자들이 뭐 아시겠지만 뭐 포토라인 세워놓고 질문과 똑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국의 총리가 취재진으로부터 피의자를 대하는 듯한 질문을 받는 그런 모습이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완구 총리가 현재 상태로 특히 오늘 아침에 이제 모 일간지에서 아주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진위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그런 정황들에 대해서 이완구 총리가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 해명하는 것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총리로서는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이제는 스스로 거취 문제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야당에서는 이완구 총리뿐만 아니라 이병기 비서실장까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데 그런 주장이 상당수 언론에서도 이제 그런 주장들을 좀 펴고 있는데요. 뭐냐면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검찰이 수사 내용을 법무장관한테 보고하고 법무장관은 총리한테 보고하게끔 지휘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법무장관이 그 보고를 받으면 또 이 청와대하고도 이렇게 뭐 보고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그 시스템이죠.
예, 그러면 지금 뭐 이완구 총리도 마찬가지고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씨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그 선상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말하자면 특히 이완구 총리는 뭐 혐의를 굉장히 짙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정황들이 이제 속속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그 보고 체계 선상에 있는 사람이 네. 거기에 있는 거는 적절치 않다 이거죠. 예, 네. 조금 전 그 말씀하신 경향신문이 보도한 네. 성완종 회장의 측근이라는 사람의 그 인터뷰인데요. 그걸 잠깐 한번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4월 4일 오후 4시 30분에 부여를 방문했다고 뭐 이른바 비망록 거기 써 있었다는 거죠. 저희 2013년 얘기입니다. 재보선이 있을 때고요. 그리고 성완종 전 회장 측근의 말은 선거사무소에 들러서 성 회장이 1시간 넘게 이 총리를 만났다. 둘이 따로 이 칸막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성 회장이 지시해서 돈이 든 음료수 박스, 뭐 비타 땡땡이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테이블에 놓고 나왔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그 말이거든요. 측근의 말이거든요. 자, 오늘 이 총리도 나름대로 뭐 해명을 했던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 의원님은? 그 선거사무실 우리 저 안 의원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선거들을 치러봤으니까요. 선거사무실이 그렇게 작진 않아요. 좀 뭐 되게 여유 있는 공간들을 뭐 한시적이니까요. 선거 기간 중에 씁니다. 그러면 이제 한쪽을 이렇게 툭 터진 공간이 이제 되게 있고 거기서는 이제 내방객들 또는 무슨 뭐 저 선거 구민들 오면 뭐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담소 나누고 하는 이제 그런 공간이고 한쪽으로 말하자면 회의실 같은 거 있고 그다음에 되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쪽으로 후보가 이렇게 말하자면 좀 그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눌 공간들이 되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경우에 지금 뭐 나오는 진술들이 그건 뭐 이게 뭐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당시 그 선거사무실이 어땠는지 거기 가본 사람은 다 되게 기억을 할 거고요. 후보하고 이렇게 칸막이 돼서 말하자면 성 회장하고 그 이 후보하고 그때 따로 거기서 만날 수가 있었던 공간이 있었다 이거고. 그다음에 그런 공간일 것 같으면 거기서 밀담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둘만의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행위들이 뭐 있을 수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예. 상식적으로. 아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상황이 오늘 아침에 그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서 이완구 총리가 또 해명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 이완구 총리의 해명은 그 당시 상황이 수많은 취재진들이 본인이 충남 도청 뭐 행사에 갔다가 와가지고 수많은 취재진이 있었다. 거기까지 해명을 했습니다. 그날이 마침 후보 등록 첫날이어서 사람이 그렇죠. 더 많았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해명은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 전 회장의 측근은 그 당시 가보니까 좀 한산해서 여직원 2명 있었고 몇 명이 많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이완구 총리의 주장은 수많은 취재는 분볐다. 서로 다른 엇갈린 정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완구 총리는 수많은 취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특정인들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라는 취지의 오늘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말이 맞는지 모릅니다. 각자 현재 주장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저 문제는 뭐 검찰에서 그 당시 상황 때 있었던 분들 진술하면 누가 거짓말 했는지는 또 누가 허위 진술하고 있는지는 금방 밝혀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거야 듭니다. 드러나게 돼 있죠. 네, 물론 이제 돈을 받았고 그 비타 무슨 그 비타민 음료요. 네, 네. 비타민 음료 박스가 오고 갔는지 문제는 이제 진술. 첫째는 이제 한 분은 줬다는 분은 망자가 돼 있고 이제 현재는 이제 현재 그걸 들고 옮겨줬다는 그런 돌아가신 분의 측근의 진술이 있고 또 안 받았다는 이제 진술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하면은 이 부분도 정황상 100% 밝힐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정황상 판단은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혹시 많았다고 하더라도 그 둘만의 그 칸막이 된 공간 거기선 그 혹시 뭐 기자들이 여러 명 거기 있었다고 하더라도 후보하고 아니면 자기가 후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하고 칸막이 뒤에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기자들이 거기까지 쳐들어가는 기자는 없어요. 저 안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이제 기자 해봤고 기자 하시지만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건 개연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조사하면 다 나오죠, 그거. 네, 이렇게 드러난 구체적인 정황들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밝혀줘야 될 것 같고요. 상황이 조금씩 이완구 총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모양.
모양새인데 그래서 여당도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이야기 그래픽 통해서 잠시 뒤 확인해 보실 텐데요. 어제 새누리당은 긴급 의원총회까지 긴급 최고위 회의까지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의견 함께 보시죠. 네, 이완구 국무총리가 만일 그런 돈을 받은 일이 있으면 본인이 거취 표명을 해야 한다. 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한마디 했습니다. 함께 볼까요? 네, 유승민 원내대표도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국무총리부터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구해야 합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여당에서도 이완구 총리에 좀 선긋기를 하는 모습이죠.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다음에 지금 김 대표 말한 자, 안 의원님, 지금 그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총리가 마침 지금 발언을 시작한 모양입니다. 네. 잠깐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다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정상적인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어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데서 목숨을 걸겠다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글쎄 그 표현은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만큼 저에게는 아무리 상황이 절박하다 그런 말 지금 한 사람이 죽음 앞에서 또 목숨을 걸겠다 이런 말 쉽사리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여야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에서 성완종 고인과 만남과 통화를 할 수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할 수 있는 분인데 정말 억울함이 있었다면 그분이 억울하게 당하실 분이 아니죠. 따라서 이미 고인은 되셨습니다만 저도 여러 차례 만났고 또 통화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억울하게 당할 분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 네. 지금 성완종 전 회장과는 별로 친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의원이 되어서 몇 차례 그냥 공식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2013년 4월 보궐선거로 제가 국회에 돌아보니까 선진당과 새누리당이 합당이 돼가지고 정당이에요. 그래서 같은 고향,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1년 한 2, 3개월, 네. 1년 한 동안 동양 국회의원으로서 동행 만난 겁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한 말씀만 원내대표가 되면서 본인의 선거법 문제하고 또 작년에 치러졌던 지방선거 공천 문제 때문에 제가 작년 5월, 6월, 7월까지는 원내대표이자 비상대책위원장을 했습니다. 우리 당.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방선거 공천권을 결정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작년 서산 태안의 공천 문제 그리고 본인의 선거법 문제로 공식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내지 한 달에 1.2, 3회 정도로 만났는데 의원님들, 동료 의원들끼리 한 달에 한 번 또는 1.5회 만나는 것은 같은 소속당인데 그렇게 많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JTBC 뉴스에서는 이완구 총리가 23번 지난 20개월 동안 성완종 전 회장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8명 중에서 가장 많은 횟수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도 같은 동양 출신이고 제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밥도 안 먹었습니까? 밥도 먹고 의원회가 찾아오셨죠.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네, 두 사람이서는 안 만났습니까? 네, 공식적인 말씀을 듣고 있을 뿐이지 개인적인 속내는 저는 사실 이분이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밥을 먹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 개인적으로 만났다니까요. 아니 개인적으로 만나서 밥을 먹은 적은 없어요? 밥을 글쎄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원내대표가 150명의 국회의원을 뵙는데 그거 다 일일이 아침, 점심, 저녁을 수도 없이 원내대표 자리에 가는데 개인적으로 두 사람이서 밥을 먹는 일은 그렇게 뭐 한 번, 두 번 이거는 생각 안 날 수 저는 있지만 성완종 회장님과 두 사람이 친하지도 않다는데 밥을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겠죠. 그거는 동료 의원들이 잘 압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그러니까요. 제가 예. 이분과 개인적으로 속내를 털어놓는 사이가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아니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있느냐고요. 밥 먹으면서. 같은 국회의원들끼리니까 만나죠. 아이, 아까는 의원이니까 그렇게 공식적인 회의에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공식적인 회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같은 고향, 같은 국회의원, 같은 그 당이니까 한 달에 한두 번 꼴은 그게 많은 횟수가 아니라는 그 그런 얘기 말씀. 했던 얘기 반복입니다. 네.
제가 JTBC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지금 호텔 해관에서 그리고 기빈식당에서 13번 만나고 호텔 그리고 식당에서 기빈식당에서요? 예, 우리 국회 10번 만났습니다. 기빈식당이요? 네, 그렇죠. 네, 네. 10번은 렉싱턴 호텔, 63빌딩, 네. 또 플라자 호텔, 네. 100원, 렉싱턴 호텔, 양식당 뭐 등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거기서는 회의했습니까? 안 그럼 단둘이 만난 적은 한 번도 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의 문답이 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 의원님? 네, 뭐 새로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어제 뭐 목숨을 내놓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네. 본인도 과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국회 대정부 질문이 정부에 대한 정책 이런 것을 질문한 게 아니라 지금 이완구 총리 청문회로 지금 바뀐 신문회죠. 신문회로 바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하루속히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선 국정 마비 상태에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예. 다시 한번 들게 됐습니다. 빨리 거취를 표명하는 게 좋겠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네. 문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찬가지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아마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2002년 대선 때 그 차떼기, 그다음에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태 이거를 거의 뭐 연상케 하는 방불 하는 굉장히 그 위기라고 느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김무성 대표나 뭐 유승민 원내대표나 다 일정 부분 벌써 이제 총리하고 이제 손을 긋는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으로 그런 그 덤태기 불똥이 이제 확 옮겨 붙는 거를 조기에 차단하자 하는 이제 그런 의도라고 저는 보고요. 이완구 총리가 저렇게 그냥 뻗대기로 얼마나 갈 수 있을지 네.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2013년에 9번 만났다고 지금 리스트에 예. 비망록에 비망록에 써놨고 적혀있죠. 2014년에는 14번 만났다. 예. 지금 이완구 원내대표에게는 그때 본인이 원내대표였고 뭐 같은 지역이고 그랬으니까 저 정도 만난 건 자연스럽다라는 건데요. 두 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두 분도 다 국회에 계셨었고 원내대표들도 만나보셨었고 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비망록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보통 많은 일정표입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보통 자기 일주일, 그러니까 2주일 단위 행사 또 누구하고 미팅 이런 것을 정리한 그런 일정표가 지금 공개됐고 언론사 입수해서 지금 보도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뭐 이완구 총리와 성완종 전 회장은 사실 인접 지역구의 그 동향입니다. 그다음에 예. 두 분은 한 분은 정치적으로 충남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한 분은 경제적으로 충남의 대표적인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많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두 분의 관계가 별로 서운했다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만났다는 것 그리고 또 원내대표 대 의원을 만나고 충분히 전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제 생각 말씀드릴까요? 네. 이 국회의원이 이 중앙 국회에서 뭐 회의 참석하고 각종 회의 참석하고 그다음에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에 뭐 행사 뭐 해서 무지하게 바쁘죠. 뭐 여기저기 하여튼 불려다니느라고 바쁜 게 국회의원입니다. 제 경우를 얘기하면 8년 국회의원 하면서 진짜 제대로 책 한 권 못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불려다니느라고 바빠요. 바쁜데 이완구 당시 의원하고 뭐 23차례 2014년, 13년, 14년에 이게 23차례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 꼴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바쁜 사람들이 양쪽 다 바쁜 사람 아니에요. 이완구 당시 의원이나 성완종 당시 의원이나 그런데 이렇게 자주 만났다. 이거는 좀 조금 특별한 어떤 그 관계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번 그 리스트에 나오는 지금 그 비망록 보면 리스트에 홍문종 의원 경우도 다 해서 18번 만난 거로 나오는데 아까 우리 안 의원 얘기도 하면 홍문종 의원은 지역도 뭐 그 인접 지역도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의정부예요. 근데 뭐 때문에 18번이나 만났는지 그다음에 서병수 의원도 보면 9번 만나는 거로 리스트에 나오는 사람들 만남 횟수 아닙니까? 그래서 추측컨대 좀 그 고성완종 회장하고 이분들 이 거론되는 자주 만난 이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네. 그런 뭐 특별한 관계였지 않나 그런 추측을 합니다.
자,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특검까지 가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당이 조금 더 적극적인 모양새라는 분석도 있어요. 어제 유승민 원내대표는 야당이 원한다면 특검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이제 야당에서는 선 검찰 수사가 먼저고 특검이 나중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번에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야당에서는 검찰을 무조건 못 믿겠다. 검찰 신뢰할 수 없다. 자, 특검부터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번만큼은 야당이 그런 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검찰 수사 정확히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라고 하고 특검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 일부 인사들 그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여당에서 특검 이야기를 더 하고 있는 정말 한국 정치사에서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야당이 혹여나 특검 수사에서 뭐 성완종 전 회장이 워낙 왕발이었다 보니까 혹여나 뭐 연루된 그런 것이 있어서 겁을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야당이 검찰 수사가 하면 한 두세 달, 또 짧으면 한두 달은 걸립니다. 끝나고 나서 또 특검을 받게 함으로써 현 전국, 성완종 리스트 전국을 쭉 끌어가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올 연말까지 끌어감으로써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특검을 지금 하지 않고 시간 벌기로 간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으로 이런 분석 때문에라도 야당의 의도가 그렇다면은 여당 입장은 또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빨리 특검을 해서 빨리 털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는 겁니까, 야당이? 글쎄요, 문재인 대표가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아마 저런 것도 깔려 있을 거예요. 과거에 특검을 여러 차례 했잖아요. 뭐 이러저런 무슨 게이트니 뭐 해서 특검했는데 사실 특검 그 수사 결과가 썩 뭐 국민이 크게 납득할 만한 그런 결과들이 사실은 없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마 그런 경험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특검을 서둘러서 주장하지 않는 그런 배경도 좀 있어 보이고 그 밖의 속내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현장을 연결해서 듣느라고요. 좀 더 여쭤볼 것이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영진 전 의원님, 문학진 전 의원님. 안영환 전 의원님. 네, 아, 문학진 전 죄송합니다. 의원님. 저희가 이름을. 제 이름 진짜를 갖다 붙였네요. 안형환 의원입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